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의 놀라운 혜택과 비밀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2편, 3편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끝까지 보시고 이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일반 개인들한테 가장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상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막강한 세금 혜택들이 있어요. 물론 세금이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 번 보시고 최대한 다른 상품까진 몰라도 이 상품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상품 준비할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연금저축 하나만큼은 기억하자.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방향을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4층 노후 보장 체제들 말씀드리죠. 1층, 2층, 3층에 개인연금 있죠. 여기에 주택연금까지 포함이 돼서 4층으로 복층 설계를 하자. 그래서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계속 드렸고 이제 3층 개인연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게 1, 2, 3, 4 네 가지 연금 중에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은 필수로 준비하자.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둘 중에 하나는 더해서 최소 3개 정도는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3가지 정도 준비해서 최소 월 200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300 이상까지 만들면 더 좋고요. 근데 이거를 일찍 시작하고 소액으로 장기로 불려나가면 복리효과 때문에 누구나 노후에 어느 정도 적당한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연금저축이 뭔지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도 여러 번 들어보시고 도저히 제 걸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보셔서 이 상품만큼은 꼭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연금저축은 노후에 우리가 연금 받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노후준비 상품이고 제도다. 그러니까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뭐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세액공제를 해준다. 국가에서 장려한다는 얘기고 금액 한도를 지정을 다 해놔요. 뭐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이상은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국가에서 이렇게 한도를 걸어두는 거는 좋은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 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아는 사람만 다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괜찮은 거다. 국가가 장려하고 금액 한도 정해놓는 것들은 가입자한테 유리한 상품일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좋고 그리고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하면 55세 이후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금융감독원 자료인데 연금저축에 우리가 가입을 하고 5년 이상 납입을 한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연금으로 타는 거예요. 연금 수령 기간이고 그 전까지는 납입 기간이 되는 거죠. 납입 기간 도중에는 우리가 세액공제, 세금 혜택을 본다는 얘기고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는 이때 세금을 낸다.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 정도 뗀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에 연금 수령이 종료되는 거고요. 그 이 시기를 55세 할 게 아니고 뒤로 미루셔도 되는 거고 납입 기간을 그만큼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세액공제를 받자.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나중에 내자. 연금 받을 때 낸다. 그 정도 관점으로만 좀 보시고 뒤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연금저축이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거. 은행에서 하는 거는 연금저축 신탁. 2018년 이후에는 신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2개만 가입이 되세요.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저축 보험, 증권회사에서는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연금저축 가입할 때 그 상품 이름에 연금저축 이 4글자가 꼭 들어간 상품이어야 됩니다. 비슷한 다른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금 상품은 연금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셜 보험 여러 가지 헷갈리는 이름들이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 4글자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연금저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 중에서 연금저축 펀드를 하셔야 된다. 왜? 보험으로 하면 안 된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개인연금으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는 거는 연금저축이고 연금저축 중에서도 연금저축 펀드를 하는 게 가입자한테 가장 유리해 보인다. 제 관점에선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꼭 연금저축 펀드만 아니고 연금저축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펀드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제부터 알아볼게요. 자, 연금저축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직장근로자, 개인사업자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 내용입니다. 연금저축에 우리가 연간 400만 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후에 다음해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연금저축만으로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까지 하면 뭐 총 700만 원까지 되겠죠. 근데 지금 IRP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연금저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연금저축 통해서 우리가 연간 400만 원을 저축하려면 월 34만 원씩 넣으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4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월 34만 원 정도의 금액을 채워놓고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400만 원이 모이는데 이런 식으로 계좌에 400만 원을 넣기만 해도 66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 66만 원 기준은 연봉 5,5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를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에 16.5%를 하면 그게 66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 5,500만 원 기준은 급여를 받으시는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한 거고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하죠. 그럼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4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5,5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13.2%로 좀 줄어요. 그러면 400만 원을 넣었을 때 그때는 52만 8천 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많으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연 400만 원 저축하고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돌려받는 이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죠. 소득이 좀 적으신 분은 내신 세금 자체가 적어서 요 받는 금액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그런 것들 연말정산할 때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이 이미 많이 작아져 있으면 요만큼 다 못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향후 소득이 좀 증가하실 수 있고 또 형제자매들끼리 공제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이만큼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인가 계산을 해보면요. 수익률 계산을 보면 우리가 실투자금, 그러니까 실저축액은 한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월 34만 원씩 12개월을 넣어서. 근데 다음 연도에 66만 원이 내 급여 계좌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국가에서 세금 낸 거 이만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400에서 66만 원을 빼면 334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한 거죠. 근데 내가 투자했던 연금저축 계좌에는 얼마가 남아있다? 4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실제 연수익률이 334만 원을 넣고 400만 원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1.197이 나와서 연 19.7%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20% 가까운 플러스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험 상품으로 저축하면 늘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저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연금저축으로 투자를 한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도 19.7%의 수익률이 매년 발생한다. 그래서 플러스 투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걸 극대화하려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66만 원 금액을 다시 연금저축계좌로 재투자해서 그러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노후자금을 잘 준비하라고 이런 세금 혜택을 준 게 연금저축이다. 퇴직연금 IRP도 있지만 IRP 빼고 일단 연금저축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투자하는 게 좋겠다. 연금저축 중에서도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시작부터 플러스인 플러스 투자를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이게 첫 번째 혜택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금 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는 연금 개시 전까지 아무 세금이 없다. 실제로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를 운영한다고 치면 그 펀드 계좌에 여러 가지 펀드나 ETF 투자 같은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나도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는 아무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 그때 연령별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금 적금만 하더라도 매년 수익의 15.4% 이자 소득세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는 그 세금을 지금 안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 자체도 안 떼고 계속 그게 원금과 투자 수익과 함께 더해져서 계속 같이 불어나간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를 절감받으며 계속 복리로 더 많이 쌓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낸다 해서 세금 이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을 통해서 나중에 연금 받는 시기는 한참 후잖아요. 55세 이후인데 그때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60세나 70세 그때쯤 받아야 하니까 한참 후에 세금을 그때 낸다. 그런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좋고